네, 오늘 주식 종목은 태평양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태평양물산을 제가 그래도 한 1년가량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안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오늘 움직임 나왔고, 약간 이 이무기가 살짝 승천할 만한 모양 새기도 해서 약간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보면서 한번 흐름들 보도록 할게요. 우선 태평양물산은 사실 원래 이슈 자체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슈나 테마발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원래 평상시에 좀 아니긴 하거든요. 오히려 좀 실적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제 실적 관련한 이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굳이 테마를 엮자면은 정치 테마가 하나 엮여 있기는 해요. 정치 테마주로 하나 엮여 있는데, 요게 이번에 또 총선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뭐 체시스라든가 막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이 한동훈 관련주로 사실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정치 테마적인 부분들이랑 좀 엮이면서 움직임이 우선 1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정치 테마는 내년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 힘이라는 게, 물론 이게 그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힘은 죽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 전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멘텀과 힘은 충분히 이 유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요거 테마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좀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보통 이제 실적 얘기들 나오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요게 또 이번에 실적 관련해서는 2022년도는 괜찮았어요. 22년도 당시에는 괜찮았고, 이 매출액도 그냥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그냥 이 우상향 추이들 좀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 좀 뭘 이렇게 좀 삐끗삐끗하기는 하는데 뭐 전반적인 추이가 나쁘지가 않았고, 특히나 2022년도 당시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터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뭐 어쨌든 기본적인 본질이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제 하단 부근에서 좀 끌어올려 가고 있고, 이제 오늘 좀 이 고점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적정 가격에서 좀 고평가 영역으로 좀 넘어가려는 그런 그림이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은 요 정도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슈 중에 좀 이슈가 있었던 얘기가 뭐 옛날에 그거 있었거든요. 뭐 아마존이랑 막 의료용 방호복 막 이런 것들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그거랑 사실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아마존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있기는 했어요. 이 현대차랑 파트너십 계약을 좀 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별 연관은 없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얘도 옛날에 아마존이랑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0.1% 정도 관련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니까 뭐 어쨌든 그것만 기억하시되, 기본적으로 지금 테마는 정치 테마 쪽으로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재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술적 들어가 설명드릴 건데, 그림이 우선은 재무적으로는 얘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은 그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얘 지금 과거서부터 보면 어떤 곡선을 그리고 가고 있나요? 뭐 어쨌든 곡선은 약간 요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딱 봐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저평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고평가 라인 갔다가, 고평가 라인에서 어쨌든 지금 재무가 꺾였으면은 몰라. 꺾인 것도 아니고 그냥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저평가 자리 왔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하락 흐름 태우고 있던 것도 이제 마무리하고 옆으로 약간 박스권으로 넘어가면서 저점 자리 잡아보겠다는 움직임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단기 하락 흐름 끝났고요. 행보 흐름 속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좀 잡고 쏘아 올리기 시작을 했었을 때 고평가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흐름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딱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서 진짜 거래량이 왕빵 나오잖아요. 이게 왕빵 나왔던 이런 그림들이 위치가 항상 보는 게 중요한데, 상단에서 나왔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사실 두려울만 하잖아요. 왜냐면 물량을 털고 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재무도 좋은데 지금 최근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 하락을 완전히 쐐기를 박아주는, 나 하락 끝났다, 나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하락 쐐기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락으로 막 가고 있었던 바퀴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하고 이제 걸어준 느낌이라는 거지. 브레이크를 딱 걸면 어떻게 돼? 이게 달리던 이 속력이 있기 때문에 마찰열이 막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끼익 하면서 이렇게 멈추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림의 이런
대량 거래량들도 밑에서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저점 자리 잡아주고 변동성이 되게 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정도면은 저기 무슨 이 그냥 산속에 있는 꽃뱀 수준이 아니라 막 물을 유영하는 막 이무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사이즈가 좀 큰 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거래량도 나왔던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충분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오늘 중요한 게 돌파각을 결국 사실 이게 양봉이었으면 더 좋거든요. 어쨌든 종가상 돌파각까지는 완성은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에 성공을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확실히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도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저점 잡은 신호들은 항상 뭐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중바닥형 뭐 돌파 패턴 아니면 뭐 3중 바닥형 돌파 패턴, 종가로 돌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박스권 돌파 패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종가상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 힘싸움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다 박스권의 일환이고. 힘싸움 하다가 매수세가 이겼으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종가는 그날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다 오늘 꼬리가 길어지면서 밑에서 마감을 했으면 이건 돌파 못한 거지. 오늘 돌파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말인즉슨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밑에는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요 자리 돌파각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부터는 장기 저점으로 자리 잡겠다라고 보는 거고 큰 위치상 봤었을 때도 어쨌든 이제 장기 저점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는 그림을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아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추가적으로 쏴주기 시작하면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큰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다.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여기서 엄청 최대치가 나왔는데 어쨌든 봐봐 이게 사실 제가 차트 이렇게 켜놓고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거 진짜 엄청난 사이즈예요. 이게 지금 요 하나면에 보이는 것만 지금 20년이 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년도 더 됐지. 이거 지금 종목이 진짜 되게 오래됐는데요. 이 종목은 199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었던 흐름 중에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하필 여기서 지금 나왔다. 큰 거래량이 나오면 큰 변화를 그러니까 최대치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 항상 큰 변화를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도 큰 흐름상 여기서 변화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큰 흐름상 큰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끌어올려줘야 되는 라인의 구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루어서 봤었을 때 저는 이게 기회에 좀 신호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작은 박스권은 돌파를 해줘서 이미 추가적으로 위로 힘을 붙이면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박스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하단 라인에서 저점 자리 패턴 아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요걸 완성시키고 나면 상단 라인까지는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파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저점 신호는 확실히 만들어놨고 이 파동을 완성시키면서 결국 우선 상단까지는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됐다면은 뭐 바로 보내겠지만 고평가까지 뭐 그것까지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저점 자리 잡아놓고 만들어 놓고 있는 패턴이라서 아마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추세 홀딩이 한 대시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돌파가 딱 나와주면서 오늘 거래량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나왔죠. 근데 엄청 크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딱 건드렸었을 때 이 자리가 지금 막히는 구간이었고 여기서 지금 계속 매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때보다도 지금 현저하게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를 성공을 시켰다라는 건 뭐야? 이때는 이 정도로 힘을 막 빡빡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도 돌파가 안 됐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쉽게 수월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라서 전만큼 힘을 쓰지 않았는데 돌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힘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진짜 미친 듯이 또 역대급 뽑으면서 돌파를 했으면은 사실 뒷심이 좀 딸릴 거예요. 왜냐면 있는 힘을 갖다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근데 과거로 미뤄서 봤었을 때 얘가 가진 연료통은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연료를 다 쓰고 지금 돌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타로 힘을 좀 붙여주면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3,500원까지는 지금 뭐 단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되 그래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 기준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사실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자리 약간 요 정도거든요. 한 2,300원 정도 자리까지 뭐 바로 가주면 제일 땡큐인데 안 가줘도 약간 이 긴급주유 서비스 약간 임시적으로 이 뭔가 기름이 딱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살짝 딱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이거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긴급출동 서비스 이거 보험사에다 전화하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딱 기름 살짝 좀 긴급으로 좀 넣어주고 나서 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이걸 잡아먹고 먼저 보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짝 눌러주면서 이제 약간 기름 살짝 보충해주고 가는지 그것만 좀 잘 당분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주고 어쨌든 다시 제껴주기만 하면은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 목표가는 뭐 3,5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달했었을 때 지금 제가 반응을 못 봤잖아요. 뭐 펼쳐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도달했는데도 생각보다 엄청 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고 힘을 막 아득바득 쓰는 느낌이 들지 않고 만약에 돌파를 완성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박스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돌파 나오면 어떻게 돼? 시세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돌파하면 이제 시세로 연결시키면서 고평가 영역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3,500원이 1차적으로 중요 구간은 맞으니까 여기 오면은 분할 익절 한번 하시되 남은 물량 가지고는 이제 좀 추세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자기 본전에다가 밑으로는 안 보는 관점으로 보시고 요 위에서 뭐 약간 눌렀다가든 뭐 추가적으로 가주든 나머지는 조금 홀딩 하시면서 보시다 돌파 나오면은 이 추세 매매 관점으로 뭐 목표가를 잡다면 뭐 한 7,500원 잡아도 되겠지만 뭐 보실 분들은 7,500원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요. 뭐 그냥 추세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가는 이 저점이 뚫리면 그때 정리하면 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고 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저점을 깨트리질 않고 가요. 깨지면 거기가 얻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세 홀딩 관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1차 목표가 3,500원, 뭐 2차 목표가 잡자면 7,500원인데 뭐 안 잡고 보실 분들은 나머지 물량은 이렇게 그냥 추세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익절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거래량 추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충분히 이 그림 어차피 저점 신호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그래도 평소보다는 힘을 썼기 때문에 약간 눌러주면서 기름은 좀 채우고 갈 수는 있다. 그래서 기름 좀 채우고 가게 되는지 바로 가게 되는지만 좀 관찰을 해보시되 만약에 혹시나 2,250원 정도 밑으로 기름을 채우는데 이게 기름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뭐 시장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기름 잘 채워주고 있었는데 아이 사장님 이거 기름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뭐 이거 지금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그럴 수 있는 신호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깨질 거거든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2,250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름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게 되면서 흐름이 다시 한번 이 뭐 정비소를 가야 되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가 깨지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 구간은 좀 어느 정도 안전벨트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뭐 분할로라도 좀 챙겨 놓으시던지 아니면 전량 익절 하시고 다음 타점을 보시던지 여기 밑으로는 다시 깨트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다 다른 것 같으니까요.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